토익 RCA 예술 아트 토익 박지환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초고속 독해의 정석 2강입니다. 자, 2강에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안내드린 바와 같이 비서술형 지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서술형 지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강의 노트 잊지 않으셨죠? 자, 강의 노트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프린트 하셔가지고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프린트에서 보시면은 이제 데이 2의 비서술형 지문이 있고요. 자, 그 비서술형 지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서술형 지문이라는 것은 텍스트 위주, 문장 위주의 그런 지문이 아니고 표나 리스트 형태로 된 지문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텍스트 위주의 서술형 지문을 어떻게 푸는지를 배웠는데 사실은 별로 푸는 방법이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차이가 나는 거를 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술형 지문 일단 공략법은요. 평소에 최대한 다양한 양식의 지문을 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공서 같은 데 가서 민원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발급 받으실 때 뭔가 서류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시죠? 뭐 관공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은행이나 아니면 우리 휴대폰 하다못해 약정할 때도 뭔가 서류를 작성을 하실 텐데 자, 그 서류에 나오는 모든 그 말들 그리고 서류의 구조 이런 것들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작성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은행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우리 다 읽지도 않아. 딱 동그라미 친 그 부분에 서명만 하고 그냥 끝내잖아요, 보통은.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많이 보는 사람한테는 훨씬 더 유리하고 익숙해져서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는 이렇게 비결이 되는 건데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처음 보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원어민도 우리 한국어 원어민인데 그렇게 힘든 거잖아요. 원어민도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배경 지식이라고 좀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익히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양식들은요, 방금 전에 사실은 얘기했던 거하고 동일한 얘기인데 관련 어휘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말에 세금 같은 거 이렇게 납부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납부하시면은 거기 그 항목들에 대한 뭔가 그 말들이 있는데 그 용어 다 이해하시면서 글 작성하시는 거 아니죠. 갑근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관련 어휘에 대해서 알아두면 그만큼 찾아가기 빠른데 그 관련 어휘를 잘 모르면 찾기가 힘들다. 그런 것들을 아시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shipping date하고 delivery date인데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산서 같은 데서 나와요. 계산서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물건을 받게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건을 받게 되는 날을 갖다가 쉬핑 데이트라고 합니까? 딜리버리 데이트라고 합니까? 이게 쉬핑이나 딜리버리나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단어잖아요. 정답은 딜리버리 데이트입니다. 딜리버리 데이트가 물건을 받게 되는 날이고요. 그럼 쉬핑 데이트는 선생님 뭐예요? 같은 날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쉬핑 데이트는 여러분 ship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무슨 뜻이 있죠? 그래요. 선적하다. 그러니까 배 같은 거에 물건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낸다라는 얘기죠. ship하고 동의어는 send,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무슨 날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뭐 회사에서 또는 뭐 어떤 창고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날이에요. 발송일, 이게 도착일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발송일하고 도착일이 같은 날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당일 배송, 당일 도착인 경우에. 근데 보통은 둘은 서로 다른 날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이 물건 언제 보냈느냐라고 물어봤다거나 아니면 고객이 이 물건을 언제 받게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표를 보고 이 계산서를 보고도 shipping date가 뭔지 delivery date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냥 그 단어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많이 알아두시면서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한 강의를 통해서 이걸 전부 다 이제 용어까지 소개해 드리기는 힘들고요. 나중에 제가 다시 안내를 해 드리겠지만 제 강의 중에요. 양식 및 기타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여러분께서 보시면 이런 용어까지 다 정리해 드리면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용어 정리 위주보다는 뭔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워크북을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교재가 두 가지죠. 하나는 강의 노트,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 그리고 워크북 문제집 있죠. 자, 문제집을 한번 같이 펼쳐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 2에 보셔야 돼요. 문제집에. 데이 2에 보시면 질문, question 넘버 1부터 넘버 2까지 보시면 폰 로그가 보여요. 전체적으로 지문은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죠. 자, 이렇게 생겨 먹은 지문에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가 좀 애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비서술형 지문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술형 지문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단 단위로 자르기가 좋은데 비서술형 지문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라서 읽어야 될지를 좀 헤매시다가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좀 한 군데 진득하게 안 보고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가 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읽느라고 시간을 과도하게 오래 들이시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조금 안내를 해드렸어요. 비서술형 지문을 잘 보는 방법은 뭐다? 그렇죠. 가상의 선을 그어요. 가상의 구획을 정해서 그 구획 위주로 이제 글을 보는 겁니다. 자, 그게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랑 많이 다르지 않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총 몇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몇 문제가 있어요? 두 문제가 주어져 있죠. 자, 두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에 본문은 몇 등분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네, 2등분. 그럼 세 문제면요, 3등분. 물론 세 문제인데 본문이 되게 짧다거나 두 문제인데 본문이 되게 짧을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막 나눌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은 적당히 좀 길어 보입니다. 그러면 2등분으로 나누면 되는데 2등분으로 나누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지문을 보실 때는 항상 먼저 뭐부터 본다? 지문에 제목 같은 거 있는지. 이건 지난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죠? 제목 보시고 특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호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빠르게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람 이름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확인을 해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은 이 밑에 표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표는 몇 등분 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등분. 그죠? 2등분을 했을 때 어떻게 나눠볼까요? 그래요. 한 요 정도?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등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거는 읽고 시작할 거니까 그죠? 그럼 2등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제를 읽습니다. 읽으시고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이 부분에서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풀리면 풀면 되는 거고 안 풀리면 어떻게 할까요? 안 풀리면은 여기서 계속 읽고 있지 마세요. 어차피 읽어봤자 답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풀리면 재빨리 그 다음 문제인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 읽고 두 번째 문제도 일단 여기에서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풀리면 풀면 되는 거고 안 풀리면 어떻게 할래요? 두 문제 안 풀렸으니까 여기에는 답이 없다라는 건 결국 이 밑에 다 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가서 푸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던 방법이랑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체감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좀 방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를 직접 같이 보면서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1, 2번 문제 푸는데 제한 시간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일단은 제가 이 위에 있는 거 먼저 읽어보라 그랬죠. 폰 로그라고 돼 있는데 폰 로그가 뭘까요? 자, 폰 로그라는 것은 그 누군가가 자리를 비웠을 때 여기 밑에 보면 while you were out이라고 돼 있죠. 누군가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전화를 누군가 받아요. 전화가 한 통만 오는 게 아니고 좀 여러 개가 왔을 때 그 전화 기록을 갖다가 다 이게 모아놓은 걸 갖다가 폰 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업 같은 데서 많이 작성을 하겠죠. 그다음 먼저 제목 같은 게 있으면 잘 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치키티타라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거는 아하 뭔가 업체구나. 그죠?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여기 밑에뿐만 아니라 그 밑에 콜러 전화 건 사람도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모든 사람을 다 한꺼번에 보기는 그래도 위쪽에 눈에 띄는 부분에 나오는 이름 한두 개 정도는 봐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밑에 거는 보지 말고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봤더니 뭐가 나오고 있죠? Taken by의 Nancy Parker 그리고 for의 Jose Felix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잠깐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아까 용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어떤 양식에는 고정된 용어가 있는데 전화 그 메시지 받아준 거 거기에서는 어떤 용어를 사용을 할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taken by라고 나오죠. taken by가 뭘까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for는 뭘까요? 자, 지금 for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to라고 써도 돼요. to라고 쓰여진 지문들도 있습니다. 이건 누굴까요? 그렇죠. 자리를 비웠던 사람. 다시 말해서 밑에 있는 메시지를 이제 읽어야 될 사람이 되겠습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2등분, 문제가 두 문제니까 2등분 정도로 나눠 봐야 되겠구나. 메시지 한 3개 정도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묶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문제를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보시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문제에서 키워드를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문제의 키워드는 뭘로 잡을까요? 고유명사, 숫자, 시간, 그리고 일반 명사. 하나 더. 자, 의문사죠. where. 자, 밑에 보면은 장소입니까? 뭐 사실 장소라기보다는 업체에 해당을 하는 거지. 일하는 일터. 누가? 미스터 파커. 고유명사죠. 자, 미스터 파커가 아마도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아까 보신 내용 중에 여기에 파커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사람 빨리빨리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파커는 그러면 펠릭스랑 어떤 관계죠? 제가 말했죠. 치키티타라는 곳이 어떤 업체였었고 거기에 아마도 펠릭스가 소속이 되어 있겠죠. 이 사람이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낸시 파커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해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둘은 그렇죠.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게 결론이 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파커가 어디서 일하느냐는 결국은 치키티타라는 데가 뭐 하는 데냐라는 건데, 사실 아까 위에서 읽은 것만 가지고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라놨었던 첫 번째 부분, 이 부분을 읽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시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콜러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전화를 건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디테일스라는 건 전화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잠깐만 여러분이 오늘 보시게 될,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에서 겪으시게 될 비서술형 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비서술형 지문인데도 좀 텍스트가 좀 그나마 나오는 거, 그리고 텍스트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니까 텍스트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문장 형태의 글을 얘기해요. 문장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어가 좀 몇 개가 있어가지고 문장 형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텍스트가 거의 없이 거의 표같이 생긴 애들이 있고, 지금처럼 보시면 디테일스에 어떻게 문장 형태로 되는 것들이 있죠. 자, 이렇게 문장 형태로 된 내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비서술형 지문 중에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표로 생긴 거 말고 이렇게 문장 형태로 된 내용이 있을 때는 얘네들은 꼭 다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문제가 잘 나오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 형태로 된 게 아니고 거의 표 위주로 돼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가격표, 예를 들어서 스케줄, 뭔가 스케줄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이 안 나온 거, 뭐 시간, 장소, 사람 이름, 뭐 이 정도만 나온 거. 자, 그런 게 나왔을 때는 다 읽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요렇게 텍스트, 문장 형태로 나왔을 때는 얘네들을 먼저 읽고, 그리고 선택지로 들어가 선택지 키워드하고 대조해 봐서 답을 찾아내시는 방식이 되는 건데, 이런 방식이 아니고 뭔가 표 위주로 되어 있을 때, 가격표 같은 거에는 먼저 선택지를 보세요. 다시 먼저 선택지로 가서 선택지의 키워드 다 읽으세요. 선택지를 다 읽으신 다음에 선택지의 키워드를 잡아낸 다음에 거꾸로 본문으로 찾아 들어가서 어디를 봐야 될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거 진짜 문제를 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이 지문은 뭔가 텍스트가 많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먼저 다 읽고 선택지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텍스트를 봅시다. Will return the cabbage cutting machine. cabbage cutting machine이 뭐죠? 배추 자르는 기계죠. 그것을 오늘 오후에 리턴을 해주겠다. 누가? 왼쪽에 보니까 그렇지. 뭔가 줄리스 키친이라고 돼 있네. 됐어요? 자, 그래서 뭔가 식당 같은 데서 캐비지 머신을 갖다가 가져갔다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물어봅니다. 지금 그러면 캐비지 커팅 머신은 누가 빌려준 거란 얘기예요? 치키티타 얘네들이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럼 치키티타는 뭐 하는 데예요? 자, 이걸 보고 일렉트로닉 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렉트로닉 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캐비지 커팅 머신을 물론 일렉트로닉 샵에서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 빌려주고 그럽니까? 확정을 내릴 수가 없죠.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봅시다. 내용을 봤더니 수셰프 포지션에 지원을 했대요. 누가 지원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요. 송민석 씨가 지원을 하셨네요. 되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면 지원을 하고 얘네들이 인터뷰를 봐야 되는 입장이라면 지금 치키티타는 뭐란 얘기예요? 셰프를 구해요. 수셰프가 참고로 뭔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수셰프가 뭐예요? 셰프가 헤드 셰프가 있고 그 밑에 셰프, 차석 셰프, 부셰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인터뷰를 봐야 된다면 얘네들은 리크루팅 컴퍼니는 아니겠죠. 뭐이겠어요? 당연히 식당이겠죠. 자, 식당인 걸 아직도 모르셨다.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봅시다. 어니언이 없을 것 같아. 누가 말했어요? 그렇죠. 베지스, 야채 가게 같은 데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누굴까? 그렇죠. 치키티타는 바로 다이닝 이스태블리시먼트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다이닝 이스태블리시먼트에서 이스태블리시먼트 보고 선생님 이거 설립이란 뜻인데요. 저녁 설립, 식사 설립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아니에요. 이스태블리시먼트가 설립이란 뜻으로 물론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토익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무슨 뜻으로 쓰인다? 그렇죠. 비즈니스, 어떤 업체라든지 아니면 facility, 시설이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기로 하시죠. 시설이나 업체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 게 establishment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가 답이 안 되는 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의 키워드 다시 지난 시간 거 떠올려 보세요. what은 키워드가 아니라 그랬죠. 왜? 다른 문제도 쓰니까. 또 하나, 자, phone log, 일반 명사인 phone log를 키워드로 잡아보셨는데 여기서 잠깐만 phone log는 이 글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죠. 어딜 봐야 될지 별로 모르겠죠. 사실상 이 문제는 알 수 없는 거. 지금으로 지금 글 전체를 봐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남 문제가 있으니까 있는 거, 틀린 거 찾는 게 아니고 있는 거 3개를 찾아서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만 하겠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봤던 걸 기준으로 여기서 그런 언급이 있었으면은 제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언급이 없었다 싶으시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기서 안 풀리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셔야 되겠죠. 일단은 위에서 읽은 내용만을 바탕으로 선택지 먼저 보도록 합시다. 선택지 A번부터 들어갑니다. A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치키티타, 이 회사 이름이죠. 자, currently looking for a new employee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직원을 찾는다. 맞아요? 그렇죠. 아까 송민석이라는 셰프 지원한 사람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있는 얘기니까 제거를 해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B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B번 가서 봤더니 여기에 장비 중 하나가 어떻게? malfunctioning이라고 돼 있죠. malfunctioning이 뭐예요? 말이 안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function, 기능을 하니까 안 좋게 기능을 한다는 말은 고장났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 고장났다라는 말이 위에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C번으로 넘어가시죠. C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미스터 펠릭스죠. 펠릭스는 누구예요? 이 글을 읽어야 될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커스터머, 또 하나 레이러. 레이러는 왜 표시했죠? 제가 선택지에도 키워드를 표시를 해두라 그랬죠. 좀 길 경우는. 그러면 잘 봅시다. 고유명사, 숫자, 시간, 그리고 일반 명사에다 표시를 하라 그랬는데 얘는 왜 표시를 했을까? 그렇죠. 레이러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펠릭스가 커스터머한테 연락할 거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죠, 아직까지. 그럼 얘도 모르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D번 한번 볼까요? 펠릭스가요, 아웃 오브 타운 하고 있다. 자, 장소 같은 것들도 체크를 해두시면 좋아요. 타운 밖에 있다라는 거죠. in the morning, 시간이죠. 아침에 타운 밖에 나갔다. 그런 말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왼쪽에 여기 시간들을 쭉 보시면 시간들이 전부 오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오전에 전화 못 받을 일이 있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고 이 사람이 오전에 출타 중이었구나. 그래, 정답은 D번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 오류가 있었어요. 자,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 계시면 전화를 집에서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집 밖에 나간 경우. 그런데 집 안에 있어도 못 받을 때 있죠. 왜? 뭐 급한 일을 해야 돼서거나. 그죠? 여러분 인강 듣고 있다가 막 전화 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인강 들으실 때 웬만하면 전화기는 꺼놓고 인강 들으세요. 그죠?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화장실 갔다거나 그래도 못 받을 때 있죠. 또 하나, 집 근처에 있는데 집 안에 없을 때 못 받을 때도 있죠. 근데 아웃 오브 타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을 밖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못 받은 이유가 꼭 마을 밖에 나가서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제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안 풀렸죠. 안 풀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갈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하나 읽을 거예요. 자, 읽으실 때 보니까 그 다음 사람이 파머스 그룹, 뭔가 농부들 그룹인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싶다죠? April 12예요. Retirement Party를 위해서. Please call her back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명령문 같은 거 나오면 잘 보라 그랬죠. 자, 이거 누구한테 하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요. 이 글을 읽어야 될 펠릭스한테 하는 말이죠. 그럼 펠릭스는 이 고객한테 다시 연락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연락을 해야 되죠. 이거 지금 레스토랑이라는 것도 다시 나왔습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2번에 뭐는 제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C번에 있는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A하고 C는 있는 내용이고요. B하고 D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럼 더 읽어봅시다. 위로 올라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어디 전자회사 같은 데죠. Happy Electronics. 자, 여기서 오늘 뭐를 하러 올 거다? Repair the old dishwasher. 디시워셔가 있는데 오래돼서 그거 수리하러 올 거다. 자, 수리하러 온다는 말 자체가 여기 치키티타에 있는 뭐 장비 중에 하나. 이 장비 중에 하나라는 건 결국 디시워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고장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빼고 나면 결국은 출타하고 마을 밖을 벗어나 있었다라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만만치 않으셨죠? 자, 여러분이 요즘 시험을 보시면 은근 그 4문제짜리 막 5문제짜리 이런 거보다 2문제짜리 이런 데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2문제짜리를 틀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주의해서인 경우가 많고요. 정확한 독해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방법대로 하면 어차피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보고 빨리 버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방법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고 빠른 게 동시에 해결이 돼서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배우신 방법을 좀 필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필기 노트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강의 노트로요. 자, 강의 노트 2번에 보면 비서술형 지문에 더 플로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비슷해요. 본문을 살짝 훑어볼 겁니다. 훑어보되 눈에 띄는 중요한 정보를 볼 거예요. 그것이 제목이나 사람 이름 같은 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볼 겁니다. 왜?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잘 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지문의 전체 구성 상태를 좀 살펴보세요. 살펴보실 때에 문제의 개수, 그러니까 문제가 2문제였을 때는 전체 지문 한 2등분 정도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고요. 물론 굉장히 짧으면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지문의 전체적인 길이, 그리고 텍스트가 많은 곳의 위치. 텍스트가 많은 곳에서는 문제가 잘 나와요. 어쨌든 그런 거에 따라서 임의로 구획을 설정을 하세요. 몇 등분으로 나누세요. 우리가 마치 서술형 지문에서 문단 나누듯이. 됐죠? 자, 계속. 그 다음 첫 문제를 읽고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잘라놨었던 부분, 본문의 첫 번째 구획의 내용을 봅니다. 해당 부분이 텍스트 위주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텍스트 위주인 글을 봤었어요. 그럴 때는 텍스트를 먼저 다 읽는 거예요. 그죠? 문제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을 좀 생각을 하면서 텍스트를 먼저 다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시도를 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텍스트가 별로 없는 케이스가 있죠. 자, 표 위주로 돼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계산서라든지 스케줄표라든지 뭔가 정보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 문장 형태가 아닌 경우, 그런 경우라면 문제의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를 빠르게 스캔을 해보는 거예요. 스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어떤 그 아이템, 어떤 음식의 가격 같은 걸 보려고 하면 먼저 가격을 모두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죠. 뭐부터 봐요? 그렇죠. 메뉴부터 먼저 찾고 그 메뉴 옆에 가격을 찾는 거죠. 여러분이 그 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 찾아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이름 먼저 보고 내가 원하는 사람 본 다음에 그 옆에 전화번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스캔하듯이 빠르게 정보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 문제만 봐서는 안 되고 뭐까지 봐야 된다? 선택지까지 보셔야 되겠고, 선택지 보시고 본문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그 다음 문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계속 첫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두 문제가 우리가 이미 읽은 내용을 가지고 풀 수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문제로 누적되면 본문의 다음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비서술형 지문의 경우에는 두 문제짜리 아니면 세 문제짜리가 많이 나오고 네 문제짜리까지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길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잘라서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서술형 지문이나 비서술형 지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풀리지 않았던 문제나 선택지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에 잘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시요. 선택지의 키워드가 되는 부분에 표시를 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서 관련 근거가 발견이 되면 수시로 다시 돌아와서 체크를 하면서 푼다. 자, 이거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원칙이죠. 자, 뭔가 제가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기억을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저랑 같이 문제 풀면서 적용해 보려고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익혀집니다. 여러분은 뭐를 외우시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넘어가 볼까요? 3번에서부터 5번이 있고요.
그 뒤로 넘어가시면 또 6번에서부터 9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총 7문제인데요. 7문제 다 푸시는데 제가 제한 시간을요. 6분 20초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시작. 자, 이번 3번에서부터 5번은 빌지지요. 자, 여러분 빌이라는 게 여러분이 아시는 리시트, 다시 말해서 영수증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빌지라는 것은 돈을 갖다가 청구를 하는 청구서에 가깝고요. 리시트는 뭐예요? 영수증이죠. 영수증이라는 건 내가 돈을 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서류가 되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이거는 돈 내라가 되는 거고요. 리시트는 너 돈 냈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중요한 뭐부터 보라 그랬죠? 제목 같은 거, 사람 이름 같은 거 있는지 먼저 보라 그랬어요. 제목을 봤더니 노트르담 시티 에너지라고 돼 있죠. 뭔가 에너지에 관련된 회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이면 좋고 안 보여도 어쩔 수가 없는데 사람 이름 같은 게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 양식 같은 거에서 비서술형 지문에서 사람 이름을 가지고 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이 스파크라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에너지 회사를 이용한 고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보였으면 보이는 거고 뭐 안 보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총 몇 문제예요? 3문제입니다. 3문제일 때는 3등분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3등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3등분을 한다면 어디쯤에서 자르는 게 좋겠어요? 누가 봐도 중간쯤에 지금 무슨 계산서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걔를 중심으로 그 윗동네, 여기가 1등분, 그죠? 그리고 그 계산서 있는 부분, 2등분. 끝에 마지막에 끝부분에 남은 거 3등분. 하시면 전체적으로 3등분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의 키워드는 뭡니까? 당연히 미스터 스파크가 되겠죠. 자, 미스터 스파크가 누군지는 아까 확인하셨던 분들은 금방 아실 거예요. 누구라고요? 고객이라고요. 그죠? 자, 이 고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일단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려고 봤더니 자, 아까 우리가 풀었었던 지문은요, 뭔가 문장 같은 게 많았었는데 여기 우리가 잘라놓은 부분에서 보니까 문장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얘네들을 싹 다 읽고 있으면 시간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메뉴판, 제가 아까 비유 드렸죠. 메뉴판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읽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다? 여기 있는 걸 다 읽지 말고 뭘 본다? 선택지를 먼저 본 다음에 선택지에서 키워드를 찾아내고 그거를 역으로 찾아서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 보는 방식으로 푸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A번의 키워드입니다. 자, 일단 A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고유명사, 숫자, 시간, 그리고 일반 명사라 그랬으니까 his bill, 그죠? For 3 months, 시간이니까요. 3달 동안 그의 비를 내지 못했다. 돈을 갖다가 못 내고 있었다. 그런 얘기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럼 넘어가시는 거. 틀린 게 아니고 알 수 없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B번 가볼게요. 자, B번의 키워드는 뭡니까? 노트르담이죠. 그는 어디에 살고 있어? 노트르담에 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고객의 주소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노트르담에 살고 있네. 자, 그러면 뭐부터 제껴야 되겠습니까? 요거는 있는 내용이니까 B는 아하 제껴내면 되겠네요. 자, 남문제니까 있는 거 3개를 빼내는 방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 C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C번에 보니까 his bill을 갖다가 낼 수 있는데 뭘로 낼 수 있어요? 텔레폰 뱅킹. 자, 전화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르니까 넘어가세요. D번 가봅니다. D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좀 더 많은 전기를 사용을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선택지를 보실 때 비교급이나 최상급 같은 거 있으면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드렸죠. 비교급이나 최상급 가지고 문제를 잘 내기 때문에 그런 건 보세요. 좀 더 많은 전기를 썼는데 시간 나옵니다. March, 뭐보다? 그 전달보다. 다시 말해서 2월보다 3월에 더 많이 전력 소모를 했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죠, 아직까지. 그러면 여기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냥 B만 제껴진 거지 풀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다 읽고 있느라고 시간 보내는 겁니다. 이거 다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 빨리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다.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 좀 문제가 길죠?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는 일단 how much가 있네요.
how much 얼마냐라는 게 밑에 선택지로 전부 바뀌어 있죠. 밑에 건 전부 금액을 나타내고 있는 말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미스터 스파크라는 사람이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는 거죠. 만약 그가 페이먼트를 시간이죠. April 26, 다시 말해서 4월 26일까지 페이먼트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셨으면 자,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로 이걸 알 수 있는지부터 먼저 탐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돈이 딱 두 개가 나와 있어요. 다른 돈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요 두 개 중에 amount due가 무슨 뜻이고 amount due after due date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뭔가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금액이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보실 때 훨씬 더 빨리 알 수가 있는데 용어를 잘 모르시고 보시면은 아무리 쳐다봐도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due date라는 건 뭐냐면 뭔가 납부를 해야 되는 납부 마감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니까 April 26가 있죠. 이게 뭐예요? 이날까지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amount due after due date라는 건 due date를 지난 다음에 내야 될 amount. 이때 양이란 뜻이 아니에요. 돈이에요. 다시 원래대로라면 152.8을 내는 건데 due date를 4월 26일을 지나고 내려 그러면 요렇게 돈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 얘기를 보시고 정답을 뭘로 고르셔야 됩니까? 정답을 그렇죠. D를 고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D를 답으로 못 고르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부정확한 해석. 자, 분명히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4월 26일까지 돈을 못 내게 됐을 경우에 얘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4월 26일까지 돈을 못 내게 됐을 때 얼마를 더 내야 되느냐로 해석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걸 심지어는 계산까지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야. 계산을 해보고 막 계산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대략 근사치인 8불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우 잘못한 거죠. 자,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때까지 못 내면 이렇게 돈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니까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답을 D를 고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풀렸으니까 5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문제의 키워드는 뭔가요? 노트르담 시티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글 전체가 노트르담 시티 에너지에 대한 내용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으로 먼저 풀리는지를 체크를 해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안전하겠죠. 자, 그러면 A번부터 키워드를 체크를 해봅시다.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비리죠. 누구한테? 커스터머한테. On a quarterly basis. 이건 왜 제가 체크를 했을까요? 그래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quarterly basis 하면 뭐예요? 분기별로 이런 말이에요. 그럼 on a monthly basis 하면 뭐예요? 매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분기별로 커스터머한테 빌지를 갖다가 보내준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넘어가시면 돼요. B번 한번 가볼게요. 자, it will suspend its service. 서비스를 갖다 suspend가 무슨 뜻입니까? 토익에 잘 나오는 단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suspend는 중단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시적으로. 자, 서비스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는데 누구한테 대한 서비스예요? 미스터 스팍스에 대한 서비스죠. 자, in April. 4월 달에 미스터 스팍스에 대한 서비스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중단할 거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죠.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C번 한번 볼게요. C번의 키워드는 뭐예요? Customer's opinion. 고객의 의견에 열려 있다. 그런 얘기도 한 적 없죠. 고객의 의견에 안 열려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회사 있어요. 불통인 회사.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죠? 넘어갈게요. D번 가봅니다. 텍스가 키워드인데 텍스가 뭐예요? 세금이죠. 세금을 걷지 않는다. 선생님, 세금을 안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는 세금 엄청 많이 걷는데요. 세금 안 걷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를 조금만 아셔도 어떤 나라는 세금을 안 걷기도 하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주마다 세금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세금 안 받는 주도 있어요. 물건에다가 세금을 따로 물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지 안 걷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봤는데 몇 번 문제 안 풀린 겁니까? 3번하고 5번하고 안 풀린 거죠. 두 문제 안 풀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풀려서 밑에 있는 계산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혹시나 보다가 무슨 기억이 난다 싶으면 수시로 아까 봤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갈 건데 문제로 다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던 방법하고 좀 다른 게 뭡니까? 저는 표시하면서 읽으라 그랬죠. 선택지. 선택지를 표시를 해놨더니 여러분이 이걸 다시 볼 때
뭐를 중심으로 봐야 될지가 금방금방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될 때 시간이 오래 안 걸립니다.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잘라놨었던 부분에 여기는 거의 표와 같은 형태인데 이 좌측편에 있는 거 이 부분은 약간 문장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면 얘네들은 미리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봤더니 뭐가 나와 있죠? Telephone or Internet Banking only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뭘로 결제가 가능하다? 텔레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페이먼트 메소드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그런 내용이 있었나를 따져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He can pay his bill by telephone banking. 맞아요, 틀려요? can이라 그랬으니까 꼭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얘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옵션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는 있는 얘기라서 제거를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어요? 자, 계속 더 봅시다. 그리고 그 밑에 내용까지 더 읽어봤는데 뭐 거기까지 읽은 거 가지고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뭘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그 여기서도 용어를 좀 잘 아시는 게 중요한데 previous amount due가 무슨 뜻입니까? 전에 냈어야만 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지난달, 그러니까 전달에 발생을 했었던 돈이라는 거고요. payment received라고 되어 있죠. 자, 돈을 갖다가 받은 거란 얘기인데 지난달에 이만큼 냈었어야 되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우리가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지난달에 냈어야 되는 돈을 안 냈다는 얘기죠. 그 다음 balance forward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2월 되는 돈이에요. 지난달에 안 냈으니까 그 돈이 2월이 되겠죠. 근데 그 돈만 2월 되는 게 아니죠. 뭐와 같이? 그래요. 돈을 제때 못 냈으니까 벌금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late charge인데 이건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late charge라는 게 뭐냐면 late fee라고도 얘기를 해요. late charge, late fee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연체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발생했던 돈 플러스 8불이 더 붙은 거죠. 그래서 current charge, 현재 발생한 비용 72불. 거기에 텍스까지 더해져서 총 다 더한 그 액수가 얼마라?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 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대충 그 메커니즘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는 게, 자, 이제 먼저 가봅시다. A번부터 가봅니다. 3달 동안 돈을 갖다가 내지 않았다. 뭐 지난달 돈을 안 낸 건 맞는데 3달 동안 안 냈다라는 건 지금 내용으로서는 확인하기 힘든 내용이죠. 되셨어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더 전기 많이 썼다. 확인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럼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5번도 한번 봅시다. quarterly basis로 비를 보낸다.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서비스를 중단할 거다. 뭐 한 달 안 내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비스 중단할 거라고 이렇게 억측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C번, 커스터머의 오피니언에 열려 있다. 그런 얘기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없었죠. 그럼 여기서 안 풀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넘어가시면 돼요. 텍스 받는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됐어요? 텍스는 어디 있었어? 텍스는 여기 보니까 5불을 받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얘기는 여기서 있었으니까 D는 있었던 얘기라서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텍스를 받는다라는 거는 텍스를 안 받는다라는 건 반대되는 거니까 요거는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전히 3번하고 5번하고 안 풀렸어요. 그 말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근거가 전부 끝에 몰려있다는 얘기죠. 그럼 끝을 보시면 돼요. 끝을 봤는데 거기에 questions or comments라고 돼 있습니다. 고객이 커멘트 같은 거 할 거 있으면 24시간 전화하면 받아준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은 이 회사가 고객의 의견에 열려있다는 얘기야, 안 열려있다는 얘기야? 고객의 의견에 열려있다는 얘기니까 5번에 C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계속 더 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Electricity Usage Summary가 있어요. 그 내용이 잘 보세요. 마르치에 얼마를 썼어요? 320kW를 썼죠. 근데 2월 달에 얼마를 썼어요? 286kW를 썼죠. 그럼 언제 더 많이 썼어요? 마르치에 더 많이 썼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에 뭐? 3번 얘기가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의 정답은 뭐예요? A번이 되는 거죠. 3달 동안 내지 않았다라는 거는 언급된 바가 없는 얘기예요. 자, 3달 동안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죠. 3달 동안 안 내면은 전기 끊어버릴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달 동안 안 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답으로 요거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뭔가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이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는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푸시면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번에서 9번까지입니다. Instructions, 설명서입니다.
자, 이번 글은 일단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제목을 봤더니 ADAS Computer Accessories라고 돼 있어요. 컴퓨터 뭐 액세서리인가 봐요. 자, 그 밑에 Getting Started, 시작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이 있는데, 자, 소제목은 짧으면 읽으세요. 길면 읽지 마세요. 짧죠? 뭐 무슨 모델 넘버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건 읽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짧은 거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있어. 너무 많은 기준은 한 4개 정도라고 할게요. 4개부터는 읽지 마세요. 미리 읽어도 기억 안 나요. 되셨어요? 다시요. 짧은 게 있을 땐 읽으세요. 문장 형태로 길면요. 그런 거 미리 읽지 마세요. 기억 잘 안 나요. 되셨어요? 여러 개 있으면 읽지 마세요. 기억 잘 안 나요. 되셨어요? 여기서는 짧고 2개밖에 없으니까 미리 읽은 거예요. 봤더니 Installation Troubles라고 되어 있죠. 설치할 때 생기는 문제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뭔가 컴퓨터 액세서리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렇게 먼저 보신 다음 문제수가 몇 개인지 봅시다. 문제수가 총 몇 개예요? 4개죠. 그럼 지문을 몇 등분 해야 될까요? 4등분이요. 물론 4등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지문이 긴 편입니까? 짧은 편입니까? 어우, 길어요, 선생님. 무조건 길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잘 보시면 문제가 1, 2, 3, 4 막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죠. 그리고 중간에 스페이스가 좀 다른 글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얘는 별로 긴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잘라볼게요. 몇 등분? 만약에 2등분을 하고 싶으셨다면 이렇게 소제목을 중심으로 윗동네 아랫동네로 나누시면 되겠는데 지금 잘 보세요. 마지막에 있는 애랑 위에 있는 애랑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3등분 정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3등분 해볼게요. 어떻게 자를래요? 그렇죠. 1, 2, 3까지 해서 1등분. 그리고 4, 5, 2. 그리고 끝에 3.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3등분으로 나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얘는 솔직히 말해서 그 서술형하고 비서술형하고 합쳐진 좀 약간 그런 형태인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풀면 잘 풀 수가 있어요. 6번 문제입니다. 자, instruction. 이 설명서가 뭘 위한 설명서냐, 어떤 용도의 설명서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잘라놓은 이 부분까지 쭉 읽다 보면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스캐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스캐너. 그죠? 스캐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스캐너에다가 무슨 코드를 연결을 해라. 됐죠? 그 다음 컴퓨터에 연결을 해라. 그리고 CD 같은 거 컴퓨터에 넣어서 프로그램 깔아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쫙 정리를 해봤을 때 얘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스캐너를 갖다가 세팅하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럼 정답은 B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글을 조금이라도 덜 읽어보고자 다 읽지 않고 대충대충 읽는 사람들은 뭐에 낚인다? 막 뭐 보니까 컴퓨터 액세서리 얘기가 제목이 있었거든. 컴퓨터 액세서리 요거만 보고 답으로 고르시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무슨 CD 넣는다 얘기 나오니까 아 이게 뮤직 플레이어구나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면 하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7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의 키워드는 뭡니까? what은 중요치 않다 그랬고요. users. 자, 사용자들이 뭔가 지시를 받는다 그랬죠? 뭔가를 하라고. 그 다음 뭐예요? 자, 제가 저번에 최초, 최후, 시작과 끝을 나타내주는 표현을 주의하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first가 있어요. 그죠? 요거 체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저들이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데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봤어요? 안 봤어요? 1에서 봤죠? 1에서 뭐 하래요? 처음으로 파워 케이블을 갖다가 스캐너에게 연결을 하라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정답은 뭐예요? 그렇죠. 파워 케이블을 갖다가 어태치, 붙이기, 연결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자, what is required? 무엇이 요구되는가죠?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뭐를? 소프트웨어를. 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 필요한 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여러분. 업데이트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컴퓨터 다 컴맹이에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업데이트라는 거는요. 뭐예요? 원래 있었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더 데이터를 많이 받아들여서. 근데 지금 보시면 3번에 나오는 거는 CD에 있는 프로그램 컴퓨터에 깐다라는 거지 그걸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그걸 보시면서 답을 고르시면 곤란하죠. 그럼 여기서 안 풀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택지도 당연히 읽을 필요가 없고요.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안 풀린다는 건 빨리 9번으로 넘어가죠. 자, 9번 문제 키워드 찾아볼게요. 9번 문제 키워드는 테크니컬 프로블럼.
자, 기술적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recommend 되는 게 아닌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럼 recommend 되는 걸 3개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는 방법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는 거 알죠? 2문제 안 풀렸습니다. 2문제 안 풀렸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이제 우리는 2번으로 내려갈 거예요. 됐어요? 근데 2번으로 내려갈 때 아무 생각 없이 2번을 읽고 계시면 안 돼요. 2번으로 내려갈 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2가지 주안점은 뭡니까? 첫 번째는 그래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때 뭐가 필요하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크니컬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뭘 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소제목을 미리 읽었잖아요. Installation Troubles. 설치할 때 문제가 되는 거. 이게 테크니컬 프로블럼에 해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어쨌든 내용을 읽어보니까 두 번째 4번, 5번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5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 웹사이트로 방문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죠. 자, 방문해서 시리얼 넘버를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you will be issued, 받게 될 겁니다. 자, issue가 뭔가 발행하다니까 이 발행을 받는 거죠. 받게 되는 거예요. 뭐를? product registration number를 받게 될 겁니다. 제품 등록 번호예요. 제품 등록 번호를 받게 되면 이걸로 당신은 뭐 할 수 있습니까? maintenance service. 다시 말해서 수리 같은 거 할 때 서비스 스케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했었던 키워드 이제 나왔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Product Registration Number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패러프레이징도 안 돼 있어.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지. 정답은 C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Product Registration Number가 패스코드구나. 그래서 패스코드 고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아니, 이거 일종의 패스워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제품 등록번호가 암호예요? 이건 암호라 그러잖아요. 패스워드는. 제품 등록번호가 암호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고르시면 안 돼요. 암호 얘기는 그 위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요. 요거 패스코드 같은 거 CD에 있으니까 그 암호 집어넣으면 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에 나와 있었던 얘기니까 이거랑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테크니컬 프로블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까지 얘기 전혀 안 나왔죠. 그 말은 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맨 마지막 3번. 우리가 잘라놓은 맨 마지막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선택지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시면 돼요. 봤더니 무슨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스캐너를 갖다가 설치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트러블 슈팅 섹션을 봐라. 어디? 우리 인스트럭션 매뉴얼에. 그럼 매뉴얼 보란 얘기네요. 매뉴얼 보란 얘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B번에 있었던 얘기니까 요거는 제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봤더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웹사이트로 오는데 그 웹사이트 안에 온라인 테크 서포트 포럼이라는 게 있다. 이 포럼에 보면은 블래틴 보드, 다시 말해서 게시판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커스터머들이 질문도 하고 솔루션도 찾아낼 수가 있다. 니네끼리 찾아내는 거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은 뭐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고객한테 그래요. 무슨 디스커션 보드 같은 데를 갖다가 이용을 해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번, B번은 있었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알아? 그렇죠. 여기로 전화를 걸어서 테크니컬 서포트 에이전트, 그죠? 테크니컬 서포트 에이전트랑 얘기를 나눠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회사로 연락을 하라는 얘기죠. 도와줄 테니까. 자, 그러면 아다스라는 회사였잖아요. 이 회사 이름이 아다스 컴퓨터 액세서리한테 연락을 한다까지 있었던 얘기가 되겠죠. 결론은 뭐가 됩니까? C번이 답이 된다. 컴퓨터를 껐다 키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되겠어요? 컴퓨터가 아니고 그 스캐너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자라면 똑같아요. 서술형 지문이든 비서술형 지문이든. 단 비서술형 지문은 어떻게? 미리 좀 나눠서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별로 시간 오래 안 걸리고 다 보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푸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중 지문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거의 지문을 푸는 방법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중 지문으로 넘어갈 텐데 이중 지문 중에서도 서술형 어떤 강의인지 기대되시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익 RC의 예술 아트토익 박지영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